우리는 궁금한데 뉴스엔 없네. 여기는 있습니다. 청년 기자들의 거침없는 취재 토크, 팩토리입니다. 유튜버 진용진입니다. 오늘은 주유소에 기름이 어디 있는 건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주유소를 갈 때 이런 네모난 기계를 보신 적 있으실 거예요. 근데 항상 의문이 드는 게 이 네모난 기계에서 기름이 나오는데 무슨 이렇게 조그만한 기계에서 기름이 그렇게나 많이 들어있을까? 대체 그 많은 주유소 기름은 어느 공간에 있는 걸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주유소에 가서 알아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은 지금 주유소를 운영하고 계신 현직 사장님이신 분인데 경력도 좀 있으셔서 여러 주유소를 알고 계십니다. 제가 기름이 어디서 나오는 건지 정확한 정보를 여쭤봤습니다. 네. 아니 대체 네. 기름을 넣을 때 네. 이렇게 이 자그만한 좀 크긴 하지만 어쨌든 이렇게 네모 얘가 네. 기름을 다 머금고 있는 건지. 아니에요. 이 주유기 밑에 왜 보시면 지하 탱크가 있어요. 네. 아. 저기 보시면은 지금 이제 바닥 쪽에 보시면 저기 주유 탱크랑 연결돼 있는 이제 예.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이제 탱크 저장 탱크거든요. 아주 쉽게 궁금증이 해결됐는데 놀랍게도 그 네모난 건 주유기라고 그냥 주유할 수 있게 지하 저장소에서 쭉쭉 빨아들이는 거고 지하에 기름 탱크가 있어서 거기 안에 기름이 가득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예. 탱크 안에 여기 보시면은 이제 여기에 원래 기둥 같은 게 있어요. 예. 이게 탱크마다 이제 적재 용량이 다 정해져 있잖아요. 그래서 저희는 5만 리터 탱크씩 있기 때문에 이제 5만 이렇게 들어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많게는 뭐 주유소들마다 다르겠지만은 보통 많게는 몇만 리터. 저희는 5만 리터 정도씩 재고가 되어 있고요. 주유소에서 가끔 보면 검정색 고무천이 덮여 있는 걸 보신 적 있으시죠? 그런 고무천이 덮여져 있는 건 거의 지하에 기름 탱크라고 보시면 된다고 합니다. 기름 몇만 리터를 지하에 재워놓는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의문이 드는 게 이 지하 탱크에도 기름을 채워야 할 텐데 아까 그 구멍 같은 곳에다가 콸콸 넣는 건지 그것도 한번 보여주실 수 있냐고 여쭤봤습니다. 여기는 이제 기름이 배달이 오잖아요. 예. 기름이 배달이 왔을 시에 이제 기름을 받는 곳이에요. 여기는. 저 아까 저 군형으로 넣는 게 아니고. 네. 이제 우와. 보면은 이게 등유, 예. 경유, 예. 휘발유. 요것도 이제 경유. 아, 네. 그 기름차 네. S오일 그거 노란 S오일이면 S오일, GS면 GS, 현대면 현대, SK 다 주유소들마다 이렇게 이제 배달된 차들이 여기 수송해서 넣을 수 있게끔 다 이런 식으로 다 되어 있어요. 그것도 이거 총 이렇게 하는 건가요? 아, 그 차에서 오는 것도? 아니에요. 배달된 차량들은 이 두께가 이만해요, 호스가. 왜냐면은 한 번 수송될 때마다 보통 몇만 리터씩 수송을 하기 때문에 이런 조그만한 호스로 배달하게 되면은 뭐 몇 시간 걸린다 생각하시면 되죠. 그러니까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 예. 이제 이 배관이라고 해야 되죠? 이 배관이 굉장히 두꺼워요. 주유소마다 위치는 다르겠지만 지하 탱크에 주유구가 있었습니다. 단 이건 수송기사분들이 쏘는 거로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큰 호수로 콸콸 넣는다고 합니다. 그럼 이 지하에 있는 탱크가 기름이 넘치는지 부족한지 눈으로 확인이 안 될 텐데 떨어질 걸 어떻게 알고 넣는 건지 그것도 한번 여쭤봤어요. 이런 식으로 눈으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어요. 지금 6번 탱크는 비어 있는 거고 이제 아까 지금 주유기에 연결되어 있는 2번, 3번 탱크는 지금 다 기름이 5만 리터씩 차 있는 거고. 우와. 이런 식으로 이제 육안으로 확인해서 기름을 식혀야 된다, 예. 말아야 된다, 이것도 이런 걸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이게 컴퓨터가 오작동이 나거나 고장이 나면은 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기에 이제 저걸 밸브를 열어가지고 예. 막대기라는 게 있어요. 막대기를 이제 끄집어내가지고 기름이 얼마나 있는지 아. 그 묻어 나오는 걸로 예. 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네. 한 다음에 이제 식혀가지고 넣고 이런 네, 식으로. 그런 식으로 이제 하는 거죠. 네, 휘발유도 이렇게 다 나와 있는 거고 등유, 경유 이런 식으로. 컴퓨터로 떨어질 때가 되면 부족하다고 나오고 심지어는 온도까지도 다 나가서 사람이 직접 들어가지 않고도 프로그램을 보고 알 수 있어 지하 탱크에 기름을 채운다고 합니다. 오늘의 결론, 주유소 기름은 지하에 다 숨겨져 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네모난 주유기는
지하에서 기름을 빨아들이는 장치다.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다른데 운전자라면 한 번쯤은 이런 궁금증을 가져보셨을 겁니다. 한 동네 마주보고 있는 주유소인데 어떻게 기름값이 다를까? 그에 대한 궁금증은 팩트온에게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내일부터 설 연휴가 시작되잖아요. 까치. 네, 시작 잘 열어줬어요. 네, 네. 네, 민족의 명절 이제 설 연휴가 왔는데 장거리 운전 계획하시는 분들 자연스레 많으실 거예요. 고향 뭐 귀성객도 있으시고 또 모처럼 한번 어딘가 좀 휴식을 즐기러 떠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자연스레 자동차에 기름 한번 또 꽉 채우고 떠나셔야 될 때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 기름값들 좀 어떨까 한번 체크해보는 그런 때도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주의 깊게 들여다보면은 한 지역 안에서 같은 동네 안에서도 이 주유소마다 기름값이 크게 차이가 나기도 하거든요. 맞아요. 그래서 이제 운전자 입장에서는 조금 더 꼼꼼하게 좀 체크를 하게 되는 것 같은데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스마트폰 열어서 뭐 포털 사이트만 들어가 봐도 지역별로 주유소 리스트가 쫙 나오고 가격이 어떤지 다 나오니까 비교하기 쉽고요. 또 이런 그 사이트도 있잖아요. 오피넷이라고요. 아마 들어가 본 분들 계실 것 같은데 한국석유공사가 운영하는 유가정보 서비스 사이트죠. 이 안에 들어가 보면 대한민국의 이제 모든 주유소에 그 기름값이 다 있으니까 다 체크를 해보고 뭐 조금 거리가 떨어져 있더라도 어디가 싸다 하고 또 체크해보고 갈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사실 운전하다가 보면 내비게이션 보고 가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가까이 있는 데끼리 가격 차이가 이렇게 있는 경우에 네. 정말 화날 때가 있어요. 지금 내 화면에 나오는 주유소들 보고 여기가 제일 싸네? 여기 가서 넣어야겠다 하고 가서 넣었는데 기름 넣고 나와서 또 올라가니까 더 싼 데가 있는 거야. 아, 그렇죠. 이렇게 좀 다 가격을 쓰라리지. 미리 확인하지 않으면 네. 뭔가 조금인데 이렇게 기분 나쁘게 손해본 것 같은 아쉬움이 네. 있죠. 그쵸. 네. 주유소별 그 기름값 어떤 상태인지 한번 좀 확인해 보기로 좀 나섰잖아요. 취재에 이제 나섰던 날, 이달 그 6일을 기준으로 봤을 때 서울 전체 주유소 평균 휘발유 값이 리터당 1,642원을 기록했어요. 그런데 이제 주유소마다 좀 차이가 있잖아요. 낮게는 최저가 1,492원부터 높게는 2,331원까지 네, 무려 800원 이상. 가격 차가 상당하네요. 네, 839원이나 차이가 났고요. 그래서 이제 같은 지역 안에서도 그러면 가격 차가 왜 이렇게 큰지라는 생각을 좀 해볼 수가 있는데 일단 그 상황을 좀 보면요. 가격 차가 제일 큰 곳은 중구, 그 다음이 강남구로 나타납니다. 네. 강북과 강남 이렇게 한 지역씩 나온 거네요. 그러네요. 네. 그래서 중구는 싼 데와 비싼 데가 735원 차이. 그죠? 강남구는 693원 차이가 나는 상태고요. 반대로 그 지역 안에서 가격 차가 가장 적은 곳은요. 앞서 말한 중랑구, 광진구, 강북구 순으로 이게 가격 차가 좁은 지역들로 좀 나타나더라고요. 얼마나 차이가 안 나는 거예요? 네. 중랑구 같은 경우에는 가장 싼 곳과 비싼 곳의 차이가 77원. 아까 그 중구 같은 경우에는 735원이었으니까 그럼 거의 한 10분의 1 수준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가격 차가 나는 정도가 그렇게 적다라는 거예요. 그 광진구가 95원, 강북구가 90원의 이제 가격 차이를 보였어요. 한 도로를 가운데 두고 음. 몰려있는 주유소들 간에는 도대체 왜 가격 차이가 나는 걸까? 이 질문에 대해서 시민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지 거리로 나가봤습니다. 글쎄요, 아무래도 좀 중심가는 뭐 임대료가 좀 비싸니까 그렇지 않을까요? 그 주유소 입지에 따라 그 매장에 들어가는 뭐 비용, 고정 비용 때문에 차이가 나지 않을까. 값이 싼 데는 뭐 혹시나 휘발유가 좋지 않지 않냐는 생각도 있고 너무 비싼 데는 왜 이렇게 비싼가 하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건 그냥 뭐 서로 경쟁 아닐까요? 경쟁? 서로? 네, 조금 손해보더라도 더 많이 팔겠다라는 경쟁 차원에서 뭐 단돈 10원이라도 좀 남기려고. 네. 어차피 같은 기름인데 어디나 똑같아야지 누구나가 같은
그 기름을 넣을 수 있다라고 나는 생각을 하는데 가격이 틀리면 이게 속이는 건지 아니면 정상적인 기름인지 그거를 판별할 수 있는 그런 의심 이런 게 생기는 것 같아요. 네, 이렇게 시민들의 얘기를 좀 종합해서 정리해 보니까 네. 몇 가지 포인트가 나오는데요. 주유소 간의 경쟁이 치열할수록 뭔가 가격이 내려갈 거다. 그리고 브랜드 또는 기름의 품질에 따라서 가격이 다른 거 아니냐. 셀프 주유소가 있고 또 뭐 휴지 같은 거라도 챙겨주는 주유소가 있으니까 서비스에 따라 다른 거다. 또 주유소 사장님 마음대로 수익을 얼마나 받고 싶은가에 따라서 가격이 다를 거다. 이런 얘기들이 나왔습니다. 요인들은 되게 많아요. 네, 여러 가지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네. 이 지역들은 일단 가격 차이가 꽤 큽니다. 그렇죠?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주유소들이 이 휘발유 값을 이제 매길 때 얼마에 팔지 결정을 할 때 되게 이 범위가 좀 여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한다는 거는 상대적으로 뭔가 좀 경쟁이 좀 덜 치열해서 아니면 경쟁이 좀 적어서 이렇게 좀 가격을 매기는데 좀 여유가 있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 먼저 들어요. 네. 중구에서 그 주유소를 운영하시는 그 사장분들 이제 만나서 얘기를 들었을 때 우선은 네. 중구에는 다른 자치구에 비해서 비교적 주유소 개수 자체가 적다. 아. 그래서 가격 경쟁이 좀 덜해서 네. 그 차이가 좀 심한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네. 중구는 주유소가 별로 없어요. 네. 당구같이. 그래서 조금 비싸게 받아도 수요가 되는 거죠. 저쪽으로 넘어가면 다 2,000 넘고. 이 중구는 주유소가 자체가 많이 없잖아요. 안 내준 적은 없고요. 신청이 안 들어오는데요. 제가 올 1월달에 작년 1월달에 왔었는데 신청이 안 들어왔습니다. 예. 그렇다고 주유소 개수가 가격 차이에 영향을 준다라고 이렇게 단순하게 좀 단정지어서 말씀드리기가 좀 어려운 게 네. 강남구 같은 경우에는 주유소 개수가 40개가량 굉장히 많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차이는 서울에서 두 번째로 컸거든요. 강남구에서도 유독 가격이 조금 쌌던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강남구 내에 있는 주유소들 뿐만이 아니라 인근에 있는 뭐 서초구 같은 다른 자치구하고도 경쟁을 해서 가격을 쉽게 올릴 수 없다라고 이제 답변을 하시더라고요. 강남구지만 서초구랑 인접해 있어서. 맞아요. 거리 하나를 두고 서초구, 강남구 이렇게 있다 보니까 그래서 결국에는 이 한 동네 안에서 사실 주유소끼리 이제 경쟁하는 정도를 제대로 따져보려면은 일단은 좀 들여다봐야 되는 요인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어떤 그 기준 면적을 잡고 이 안에 주유소가 이제 몇 개씩 있는가를 좀 따져보거나 아니면 어느 정도 거리를 두고 있어야 이 경쟁 수준이 뭐 적정한 것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되는데 사실 또 이것만으로 또 설명이 안 되는 더 큰 좀 요인이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제 그 지역 소비자들의 기름을 넣는 소비자들의 이제 소비력과 관련된 거예요. 소비력이요? 그렇죠. 그러니까 말이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이 휘발유 가격에 대해서 소비자들이 희망하는 가격대들이 있는데 그것부터가 좀 차이가 있을 수 있는 거죠. 소비자 입장에서는 그냥 싸면 쌀수록 품질이 많이 같다면 네네. 싸면 쌀수록 좋은 거 아닌가요? 그렇긴 하죠. 네. 그런데 당연히 희망하는 가격이라는 표현으로 다 설명 안 되지만 허용할 수 있는 범위가 있다라는 거예요. 허용할 수 있는 범위. 그렇죠. 네. 경제학에서 이제 흔히 쓰이는 기본 개념 중에 WTP라는 개념이 있어요. willingness to pay라고 영어로 표현하면 우리말로는 지불 용의 비용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이 정도 선까지는 지불할 수 있다라는 그 의사가 담겨 있는 그 비용 가격대인 거죠. 근데 이것이 범위라는 게 있는데 지역마다 이 범위가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지역은 주유소에 따라서 좀 가격 차를 좀 크게 둬도 소비자들이 좀 허용이 돼서 나름대로 이제 그 차등을 두고 좀 그 가격대가 있더라도 허용이 돼서 좀 구매 행위가 좀 이루어지는데 어떤 지역에서는 이 범위가 상당히 좁은 거죠. 그래서 이 정도의 좀 좁혀진 상태에서 어느 정도 그 구매가 되고 좀 더 그 범위를 이제 좀 벗어나는 그 가격대가 좀 편성이 되면은 그 소비자가 확 줄어드는. 그래서 지역에 좀 그런 요인들이 크다고 할 수 있어요. 중랑구는 주유소별 가격 차이가 가장 적은 지역으로 꼽히는데요. 그 이유가 무엇인지 주유소 관계자들을 상대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여기는 또 가격 경쟁이 또 많이 붙었어요. 그래서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편차가 심하지 않아. 진짜 가격 주유소끼리 약간 가격 경쟁이 좀 붙은 편이라. 그거는 소비자들이 아무래도 그걸 가격을 좀 많이 본다는 뜻이신 것 같은데.
가격이 좀 차이가 나면 그래도 좀 장사가, 그러니까 매출에 영향이 좀 큰 편이에요. 저희도 이렇게 어떤 날은 좀 비싼 때가 있거든요. 바로 이렇게 가격 동향을 바로바로 체크 못하고 가만히 냅뒀다가 차가 왜 이렇게 안 들어오지 해서 이제 주유소 가격은 이제 오피넷 같은 이제 시스템이 잘 돼 있으니까 더 들어가서 보면 다른 데 가서 이미 내려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미 벌써 매출에 차이가 나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들면 다른 지역보다 5원 비싸다. 그러면은 혹시 매출에 뭐 한 10원, 20원 정도 차이가 나기 시작하면 그래도 좀 한 10% 떨어진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나긴 하죠. 그 정도. 이번에 짚어볼 두 번째 포인트는 서비스예요. 뭐 주유소에 세차장이 있는지 없는지, 일정 금액 이상의 뭐 주유를 하면 세차를 무료로 해준다든지, 뭐 생수 또는 일반 카페에서 파는 그런 품질의 커피를 내어준다든지, 이런 서비스가 있는지 없는지 그 차이가 가격 차이에도 영향을 미치더라고요. 그런 생각도 할 것 같아요. 같은 동네인데도 왜 주유소마다 휘발유 가격이 다른 건지 알아보기 위해 현장에 나왔습니다. 저는 서울에서도 휘발유 가격의 최저가, 최고가, 그 가격 차이가 가장 큰 중구에 나왔는데요. 지금 제 뒤로 보시면 큰 도로를 가운데 두고 각기 다른 주유소가 마주보고 있습니다. 저 건너편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휘발유 가격이 리터당 1,900원대, 그리고 그 맞은편에 있는 주유소 같은 경우엔 1,800원대인데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리 앞에 주유소만 봐도 지금 좀 싸게 팔잖아요, 우리보다. 1,800원대로 되더라고요. 근데 저기 세차기가 없어요. 우리는 한 7만 원 이상 넣으면 세차를 무료로 해주거든요. 근데 저쪽은 그런 게 없잖아. 그러니까 저기가 우리보다 싸다고 생각하면 안 돼. 그래서 강남구의 어느 곳 같은 경우에는 큰 도로를 가운데 두고 3개의 주유소가 몰려 있었거든요. 전부 다 셀프 주유소인데 어느 한 곳은 뭐 커피라던가 생수를 원하는 고객에게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대신에 한 리터당 200원 정도 더 높게 받더라고요. 그게 이제 서비스 값인 거죠. 네. 그러면은 서비스에 대한 부분으로 다 설명은 됩니까? 그러면요. 이런 것들 챙겨주는 곳들은 뭐 당연히 가격이 좀 비싼 그런 경향성들을 보이는 건지. 근데 또 제가 다녀온 또 다른 주유소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를 좀 더 다른 주유소에 비해서 더 제공을 하지만 가격대는 다른 데하고 비슷하게 받는 곳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명확하게 그 관계가 있다라고 단정짓기는 좀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 저희가 지금 살펴본 게 뭐 거리 상에서 경쟁 업체들이 얼마나 있느냐도 있고 또 서비스로 가격 차이를 두느냐, 이 두 개 살펴봤잖아요. 이 두 가지가 아예 통용이 안 되는 곳이 있습니다. 어디죠? 지금 많은 분들이 계실 고속도로와 그러니까 일반 도로가 아닌 곳. 네, 국도, 서울을 벗어난 곳이죠. 그런 곳들은 정말 그냥 그 경쟁 업체의 거리도 중요하지 않고요. 가격 경쟁이 이거라고 합니다. 왜냐하면은 강남 한복판에 있는 곳도 분명히 단골 그 고객들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싼 곳도 싼 곳만 찾는 단골 고객들이 있겠죠. 하지만 고속도로나 국도에 있는 주유소들은 지나가면서 기름이 떨어졌을 때 그 중에서 제일 싼 곳을 가기 때문에 거기는 거리랑도 상관없고 정말 서비스랑도 상관없이 그냥 가격을 제일 낮추는 게 사람을 가장 많이 끄는 방법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럼 어떤 그 경쟁의 정도 또는 지금 얘기하고 있었던 어떤 그 부가 서비스들 뭐 이런 것들 요인도 다 뚜렷한 경향성에 보이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다음에 또 주목되는 요인이 사실이 있죠. 정유사 브랜드. 아, 정유사 브랜드. 네. 네네. 그 지금 4대 정유사가 있죠. GS 현대, 또 SK, S51 이렇게 4대 정유사가 정유사별로의 기본적인 휘발유 가격대가 탁 고정돼 있는 게 아니어서 어차피 다시 지역별 분포를 좀 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거든요. 근데 지금 서울에 25개 자치구를 놓고 봤을 때 이번에는 지역마다 가장 비싼 주유소 있잖아요. 또 가장 싼 주유소가 어떤 정유사인지를 한번 좀 볼 수는 있어요. 네. 일단 가장 비싼 주유소들을 뽑고 보면 SK가 상당히 많구나라는 어떤 이런 것들이 좀
모아져서 혹시 여기서 어떤 나름의 의미를 찾을 수 있나 싶은데 또 그렇지는 않은 게 각 지역의 이제 싼 주유소들을 보잖아요. 가장 싸게 파는 주유소들을 놓고 보면은 또 특정사로 모아지지는 않아요. 4개 정유사가 또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역시 어떤 그 정유사들의 어떤 지금 그 가격대의 경향성을 쉽게 파악하기는 좀 어려운 그런 상황으로 좀 보이는 겁니다. 그래서 보면 이 두 지역만 뭐 비교하는 것만으로 어떤 경향성을 짚어내는 게 무리가 있을 수는 있지만 일단 이것만 보더라도 고정된 경향성은 없다라는 건 좀 살펴볼 수 있죠. 제가 다녀온 중구와 강남구 같은 경우에도 네. 브랜드와 가격 차이 사이의 연관성을 좀 찾아보기가 어려웠어요. 네네. 이제 뭐 한 동네에서 같은 정유사 브랜드를 내걸고는 있지만 리터당 그 휘발유 가격 차이가 300원 정도 났었거든요. 네. 물론 정유사가 직접 운영하는 직영인지 아니면 그냥 개인 사업자가 운영하는지 그 차이는 있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주유소 2곳이 있는데요. 그 사이 거리는 차로 한 3, 4분 정도 될 만큼 비교적 가깝습니다. 하지만 휘발유 가격 차이는 300원 정도로 꽤 큰데요. 그 이유가 뭔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러면 저 가격은 본사에서 내려주는 건가요? 아닙니다. 저희들이 어떤 뭐 기준이 있어가지고 그 기준에 따라서 계속 변경을 시켜요. 아, 그 가격 좀 알려주실 수는 없나요? 그건 알려줄 수 없어요. 대비부터 저희들은 인근 주유소 가격 대비해서 얼마 정도 책정을 하는데 다른 주유소는 또 모르겠죠. 그죠? 다른 주유소도 어떻게 책정을 하는지. 저희가 이제 주유소가 좀 다른 데에 비해서 작아요. 이거 하나에 위에 이렇게 있긴 한데 저희가 공간이 요 대수만큼을 다 차를 받지를 못해요. 그래서 저희는 다른 주유소가 차를 적게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만큼 좀 단가를 높게 잡아서 정유사가 지금 이제 직영이냐 또 개인업주냐 얘기가 자연스레 나왔는데 직영보다는 개인업주가 운영하는 주유소가 좀 더 이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는 좀 여유가 좀 있지 않을까요? 당연히요. 그렇죠. 아무래도 위에서 누가 지시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서비스는 어느 정도로 해서 가격을 높이느냐 낮추느냐 이런 것도 결정할 수 있을 거고요. 그렇죠. 또 이제 수익을 얼마나 벌 거냐 이런 맞아요. 것도. 이 중랑구 면목 이동 사거리 일대 4개 주유소를 보면은 직영 주유소 2곳이 가장 비쌌고 그다음에 싼 곳 2곳은 개인이 운영하는 곳으로 최저가로 좀 맞춰지더라고요. 근데 사실 아까 전에 브랜드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그 거기서 직영 개인 나온 거고.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브랜드가 4개뿐만은 아닙니다. 4개 정유사에서 운영하는 마크를 단 브랜드가 4개 있죠. SK, S-오일, 현대, GS. 네. 그거 외에도 알뜰 주유소라던가 농협 주유소, 또 고속도로에 있는 EX 주유소도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면 아까 4대 정유소 이름을 달지 않은 주유소들은 기름을 어디서 가져올까요?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런 곳들까지 모두 SK, 현대 4대 정유사 기름을 쓰고 있습니다. 4대 정유사와 4대 정유사가 아닌 주유소들의 기름이 같은 기름이라는 거예요. 먼저 우리나라 기름 유통 구조를 봐야 되는데요. 한 정유사에서 한 주유소에게 기름을 준다. 그리고 그 주유소에 찾은 손님들이 기름을 사간다. 이게 일반적으로 쉬운 생각할 수 있는 구조죠. 그런데 우리는 모르는 주유소가 있어요. 어떤 걸까요? 우리가 기름을 넣을 수 없는 주유소가 또 있다는 거죠. 네, 업계에서는 이를 대리점이라고 부르는데요. 우리 같은 개인 소비자가 아니라 버스 업체, 항공업체, 그리고 심지어는 주유소에까지 기름을 파는 곳이에요. 약간 도매상 같은 개념이라고 이해하면 될까요? 맞습니다. 이곳 대리점도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사오는데요. 아무래도 파는 대상들이 기름을 많이 사가는 곳이니까 이 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많이 사오겠죠. 그래서 이상한 구조가 생겨요. 어떤 게요? 많이 사오니까 정유사로부터 협상권을 가지고 가격을 낮춰서 사올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아까 대리점이 팔고 있는 고객에게는 주유소도 포함된다고 했었죠. 주유소가 자기 브랜드의 정유사로부터 사오는 기름값보다 대리점으로부터 사오는 기름값이 싸지는 경우가 생깁니다. 아, 주유소 입장에서? 네. 대리점은 정유사로부터 더 싼 가격에 들어와서 거기서 이만큼 수익을 붙이고 주유소한테 팔면 정유사에서 원래 주유소에 파는 것보다 더 싸질 수 있는 상황이 생기는 거예요. 주유소 입장에서는 정유사보다 대리점을 통해서 기름을 사는 게 더 이득인 거네요? 그렇게 되면서 그 방법으로 가격을 낮출 수도 있는 거죠. 방금은 한 개의 정유사 사례를 들었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만 해도 4개의 정유사가 있어요. 대리점은 그
그 모든 정유사로부터 기름을 살 수 있는 거예요. 하나의 대리점. 그렇죠. 그럼 정유사 그 대리점 안에는 4개의 정유사의 기름이 섞이기도 하고 수입 기름이 섞이기도 하고 그럼 이 기름은 브랜드가 없는 기름이 되는 거죠. 사실상. 네. 그 기름이 다시 주유소들에 뿌려지면 SK 안에도 GS 기름이 들어갈 수 있는 거고 SO일 안에 현대가 들어갈 수 있는 거고 뭐 농협 안에 다른 기름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죠. 이 기름이 지금 섞인다는 얘기인 거잖아요. 맞죠. 네. 이렇게 기름을 섞어도 되는 거예요? 일단 품질에는 문제 없어요? 네. 사실 그래서 알뜰 주유소가 이렇게 기름이 섞인다고 해서 꺼려하는 분들이 상당수 있었는데 싼 가격임에도 불구하고 뭐 싼 기름 넣으면 차가 좀 떨리기도 하고 연비가 떨어진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희가 직접 확인할 수는 없고 그런 느낌은 주관적인 거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기름 유통과 뭐 품질을 관리하고 있는 석유관리원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국내 유통 중인 기름을 관리하고 단속하는 곳으로 와봤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기름 유통 구조 괜찮은 건지 그리고 이렇게 섞인 기름들이 내 차에 악영향을 주진 않을지 물어보겠습니다. 여전히 국내에 유통되는 것들은 품질은 다 비슷하더라. 그 선택은 소비자의 몫이다.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분들 나름대로의 좀 불신이랄까 아니면 이러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저희가 이제 품질 관리하는 관리 감독하는 기관으로서는 모든 기름은 가짜 석유가 아닌 이상은 거의 동일하다. 단지 이제 외적으로 어떤 서비스의 차이일 뿐이지 또 소비자의 선호의 차이일 뿐이지 다른 건 없다라고. 어떤 상품을 구매할 때 브랜드를 선택하는 기준 중에 하나가 그 특정 브랜드에 대한 선호도라는 게 있단 말이에요. 그럼 주유소를 갈 때도 일부 고객들은 그 브랜드가 좋아서 그 특정 정유사의 그 주유소를 찾아가는 경우들이 있는데 뭐 타사 브랜드까지 다 섞이는 거면 좀 특정 브랜드가 좋아서 찾아간 고객들한테는 좀 배신 아닌가요? 사실 저희 입장에서 소비자 입장에서도 실망감이 들 수 있지만 정유사 입장에서도 화가 날 수 있겠다는 생각도 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브랜드 주유소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간판도 달아야 될 거고 어느 정도 지원을 했을 거잖아요. 근데 우리 정유사 기름을 팔라고 그렇게 지원을 해줬는데 다른 브랜드 또 다른 루트로 기름을 사가서 내 기름은 조금 사가고 하면 정유사도 분명히 이걸 제재를 해야 될 건데 왜 안 하고 있을까? 먼저 정유사들의 입장을 들어봤습니다. 정유사들의 입장이야 어쨌든 이렇고 소비자 입장으로 다시 돌아가면 어쨌든 속은 기분이 있잖아요. 이거 잘못된 것 같은데 이거 뭐 제재 가할 수 없는 거야? 라는 생각으로 일단 소비자 피해를 좀 보호해주는 소비자원이랑 또 거래, 이상한 거래 같은 거 좀 막는 공정거래위에 양쪽에 전화를 해서 물어봤어요. 우리 시장 가격은 다 자율에 일단은 1차적으로 맡겨져 있는 거라서 브랜드만 달리해서 팔고 뭐 가격이 다르다고 해서 그게 직접적으로 소비자 피해인지는 사실 뭐 이렇게 명확하게 답변을 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요. 표시광고법 위반 행위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행위 자체가 광고에 해당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좀 일반인이 어떤 영리의 목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광고에 우선 좀 해당될 필요가 있고 그다음에 이제 또 오인 가능성이라는 부분이 있어요. 그냥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종합적으로 고려가 되어야 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 행위만 가지고 지금 뭐 위법하다 아니다 이렇게만 딱 보기는 쉽지가 않거든요. 휘발유마다 사실 뭐 품질 차이가 크게 없어서 뭐 섞여도 큰 문제가 없다라는 주장을 누군가는 지금 뭐 할 수 있는 건데 그런데 지금 휘발유라는 게 우리가 또 알고 있는 게 분명히 등급이 있어 보이는 게 뭐 저급 휘발유 아니 일반 휘발유가 있다 한다면 고급 휘발유라는 명목으로 또 판매가 되고 있는 게 있잖아요. 이 고급 휘발유라는 건 뭐예요? 일단 일반 휘발유보다 고급 휘발유가 고급이라기보다는 성분이 조금 다릅니다. 일반 차가 몰 때는 일반 휘발유를 넣었을 때나 고급 휘발유를 넣었을 때나 차이가 없대요. 엔진이
그냥 필요한 기름이 있는데 딱 그 정도 수치만 되면은 똑같은 성능을 발휘한대요. 그게 우리나라 기준치고 그래서 그걸 넣거나 그 이상을 넣거나 그 엔진은 똑같은 성능을 낼 수 있기 때문에 고급 휘발유를 넣거나 일반 휘발유를 넣거나 상관이 없고 고급 휘발유를 넣어야 되는 차는 그 특수 엔진이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차를 살 때 딜러나 이제 중고차 파시는 분들이 이 차는 고급 휘발유를 넣는 게 좋습니다라고 설명을 해준다고 하네요. 네, 그래서 결국 남은 포인트 하나가 이제 이윤인 건데, 네. 네, 말씀하신 것처럼 이윤을 정하는 건 누구냐? 결국 그 해당 주유소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네. 네, 오늘 취재한 결과를 종합해서 같은 동네인데도 기름 가격은 왜 다 다를까에 대한 답을 내려면요. 인근 경쟁 정도에 따라서 가격 차이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서비스 유무에 따라서 비싸질 수 있고 낮아질 수 있고 예외가 있긴 하지만 상당 부분 관련이 있어 보입니다. 그리고 브랜드와 기름 품질에 따른 가격 차이는 사실상 없다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네, 오늘 저희들이 전해드린 이야기들 참고해서요. 연휴 맞아서 장거리 운전 나서시는 분들에게 당장 도움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주에도요. 발로 뛰는 취재 토크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즐거운 명절 되세요. 강북동 수유동 지역 주유소 5곳 중 3곳이 가격 차이가 없는 상태로 휘발유가 판매되고 있습니다. 이 두 역에 각기 다른 주유소가 있는데 휘발유 가격 차이가 400원 정도 납니다. 이곳이 대리점입니다.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지하 깊숙이에 기름이 저장되어 있는데요.